안녕하세요, 문쌤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그다음 기본적인 분석, 한마디로 회사에 대한 벌어들이는 재무제표 이런 쪽에다가 강의를 좀 해왔잖아요. 자,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술적인 사고팔고라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. 그게 뭐냐? 미래의 산업 패러다임, 즉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,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, 그리고 그 부분을 예측해놓고 또 그거에 관련된 회사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은 저도 주주고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현대차, 이 종목을 한번 같이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한번 떠나보자,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지금 그림 보이시죠? 지금 현대차가 우버하고 같이 개발하는 UAM이라는 그런 한마디로 비행기죠. 그죠? 이 비행기가 드론, 어떻게 보면 드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요게 왜 헬리콥터를 안 쓰고 이런 거를 쓰느냐 했을 때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요. 보통 25마일, 그러니까 25마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40km 정도 되나요? 예, 뭐 여의도에서 인천 정도, 거기에서 계산을 했을 때 비용이 헬리콥터를 이용을 했을 때와 이 UAM을 이용을 했을 때 비용은 3분의 1이랍니다. 즉 훨씬 더 적게 드는 거고요. 그리고 소음 있잖아요. 소음이 한 5분의 2 정도가 감축이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속도 같은 거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, 하여튼 이런 비용면과 소음 같은 환경 부분, 이런 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, 이런 얘기겠죠. 그리고 뭐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. 자, 그러면 뭐 이 UAM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어떤 일부일 뿐이고요. 자, 요 UAM은 나중에 보는 걸 하고요. 자, 그럼 이 현대차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거냐? 자, 이렇게 현대차의 회장님께서 발표를 했어요. 몇 년 전에. 앞으로 미래는 현대차는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. 차는 단지 자동차는 50%만 만들 거고, 그 다음에 UAM을 아까 비행기 있잖아요. 그놈을 30%를 만들 거고, 그리고 이 로봇을 20% 정도의 매출이 일으키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할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현대차 그룹은요, 여러 가지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. 현대차도 있고, 그다음 기아차도 있고, 이제는 기아차가 아니고 기아입니다.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있고,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있고, 그리고 조만간에 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것도 지금 상장을 하거든요. 자, 이런 모든 그룹들이, 이 현대차 그룹들이 힘을 합쳐서 미래의 생태계를 바꾸겠다, 지금 이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. 자, 첫 번째 자동차겠죠. 근데 자동차인데 현대차는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? 지금 10년 이내, 즉 2030년부터는 모든 석유로 돌아가는 자동차는 만들질 않겠다, 이러잖아요. 그럼 지금 그때부터는 뭘 할 거냐? 전기차와 다음 수소차만을 만들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해냈어요. 자, 그러면 전기차 하면 여러분 어느 회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습니까? 예, 테슬라하고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. 자, 이 테슬라는요, 뭐 천슬라 하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. 지금 그래서 주당 $800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. 자, 이건 정말 엄청난 회사이긴 한데, 자, 그런데요,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?
올해 우리나라에서 이 테슬라보다 현대 아이오닉과 그다음 기아차에서 EV6인가요? 그게 훨씬 더 현대차가 압승을 거둬버린 거예요. 예, 올해 매출에서요. 아마 3배 정도 합쳤을 때 이 하반기 3분기엔 3배 정도 훨씬 더 많은 차량을 팔았답니다. 물론 1년을 합치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즉 3분기에 그랬고 4분기에는 그 격차가 더 커질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에 대한 어떤 애국심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사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리 애국심이라고 해도 차량이 좋지 않은데 굳이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?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민들도 좀 달라졌잖아요. 그죠? 아주 현명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. 그럼 이제까지 그 테슬라가 이 자동차에서 이 전기차에서 앞서났던 이유는 뭐냐면요.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? 자율주행이라는 요 부분이었죠. 이 자율주행을 만들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첫 2가지 핵심이 뭐냐면요. Full Self Driving, 즉 완전 자율, 완전 스스로 운전하는 요 FSD 요거 하나고요. 또 하나가 뭐냐면은 Over the Air라는 OTA 이 2가지가 강점입니다. 자, 물론 이 완전 자율은 뭐 기술력의 차이겠죠. 그래서 레벨 1부터 레벨 5인가? 까지 가는데 일단은 레벨 4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자기네는 4등급까지는 레벨 4까지는 왔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.5밖에는 안 왔다더라고요. 즉 4까지 가려면 멀었고요. 반면 현대차는 훨씬 떨어집니다. 지금 보통 한 3년 정도가 격차가 난대요. 그래서 2.5는커녕 지금에서야 2 정도로 왔다.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자, 뭐 이건 좁혀져야 되겠죠. 자, 좁히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? 현대차가 어딥니까? 미국에 있는 그 기업인데요. 그 기업에서 모셔널 라는 기업과 합작을 했어요. 그래서 합작을 해갖고 그 아이오닉 5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즉 테슬라를 쫓아가려는 그 어떤 욕심이겠죠. 자, 다음 요 OTA 아까 오버 더 에어라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테슬라의 제일 장점인 거예요. 자, 이게 뭐냐면요. 그 테슬라의 차를 딱 타면은 컴퓨터밖에 없다는 거예요. 모니터하고. 그럼 그게 뭐냐? 이 차량이 원래 우리 차는 7년, 5년, 6년, 10년 넘어가면 더 늙어버리잖아요. 그래서 차를 중고가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테슬라의 차는 운행을 하면은 할수록 그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내려받는 다운로드를 하면서 이거를 빅데이터화 시켜갖고 요 놈을 가지고요. 즉 한마디로 차가 지능이 더 발전해져 간다는 거죠. 앞에 차와 뒤에 차의 간격, 다음에 이 도로를 이전에 다녔던 그 많은 운전자들의 경험 같은 거를 이 컴퓨터가 다 다운을 받아갖고 그 차의 현재 위치에 최적화한다는 거겠죠. 대단한 거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나중에 개발을 해갖고 전 세계에다가 팔아먹겠다. 한마디로 우리 MS 있잖아요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윈도우 같은 그런 시스템을 팔아먹겠다. 이게 테슬라의 구상입니다. 자, 다음 2번째. 그러면 요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전기차만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현대차는 전기차 말고 뭐도 하느냐? 수소차 역시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. 자, 이 수소차라는 게 뭡니까? 자, 전기차는 한마디로 뭐냐면요. 그 물동이잖아요. 물동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. 한마디로 이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채워 놓은 다음에 요거를 퍼서 쓰는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수소는 뭐냐면요.
전기를 이렇게 담아 놓는 게 아니고 물을 전기분해를 해갖고 그 전기분해한 거를 다시 어떤 발전기 같은 소형 발전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연료 전지겠죠? 그거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 전기차와 수소차는요, 전기를 그 만들어낸 방식만 차이가 날 뿐, 나머지 70% 정도는 똑같은 제품을 뭐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얘기는 테슬라는 무조건 전기차만을 고집하고 있고, 그다음에 현대차는 수소까지 하니까 미래의 가능성은 현대차에게 보다 더 좋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. 자, 다음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 말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게 아까 우리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UAM이잖아요. 자, 이 UAM 같은 거는 2026년도에 그때부터는 이제 물류에 직접 쓰겠고, 그리고 28년도에는 그 승객, 즉 여객이죠. 여객까지도 그 상용화를 하겠다, 이런 계획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UAM이요, 2040년 정도 되면은 그 미국 시장에서만 166조의 시장이랍니다. 아유, 엄청난 시장이죠. 이거를 누가 선점을 하느냐 이건데, 이 UAM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보다는 현대차가 훨씬 앞서 있다고 합니다. 자, 다음 세 번째가 뭐냐?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는 그 로봇 회사를 몇 년 전에 인수를 했잖아요.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? 구글 있죠, 구글. 구글도 샀다가 포기를 했고요. 손들었고, 손정이라는 사람 아시죠? 이 손정이 일본의 그분 역시도 샀다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. 그런데 현대차가 이거를 인수를 한 거죠. 자, 거기에 보면은 그 로봇 3마리가 있잖아요. 큰 거 3개예요. 첫 번째는 그 인간처럼 보이는 놈, 다음에 또 하나는 개 있잖아요. 개. 다음 스팟이라고 하죠. 세 번째는 물류를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스트레치라는 그 기계인데요. 자, 이 중에서 이 세 번째, 이 물류를 이용하는 스트레치를 조만간 제일 먼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. 자, 사람들이 너무 힘든 물건 같은 걸 할 때 이 스트레치가 쉽게 끄집어내고 담았고 뭐 실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로봇계를 가지고 뭘 합니까? 지금 공장을 감시하고 다음에 환자를 운송하고 이런 부분을 실전에 사용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. 다음 이 첫 번째 얘는 인간처럼 생겨서 막 뛰어다니고 막 덤블링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. 자, 하여튼 이 현대차는 이 로봇, 즉 구글하고 손정이도 벌였던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인수를 해갖고요, 실전에 투입할 예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아주 대단한 거죠. 자,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요거예요. 수소. 아까 잠깐 말했지만 그 수소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 이거죠. 자, 잠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에너지는 과연 뭐가 될까? 수소가 정말 답일지 아닐지는 학자들도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몇 개 그룹이 이 수소가 미래의 먹거리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제일 최전선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. 그 정의선 회장이 이 수소에 완전히 그냥 꽂혀갔고요. 벌써 요번에 결정을 내렸잖아요. 현대 모비스 있잖아요. 그 모비스가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울산하고 인천에다가 그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공장을 이미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23년, 즉 내후년이겠죠? 이때 되면은 얼마더라? 10만 개인가? 그 정도의 그 연료전지를 양산을 해내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내겠다. 지금 이런 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.
그렇지만 그 현대차가 예전 그 정주용 그 회장님, 돌아가신 그분 있잖아요. 속 끌고 그 평양 갔다 온 이런 분. 그분의 어떤 그 시절 때부터 안 되는 걸 되게 하라. 이런 데는 정말 현대차가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그런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. 불굴의 정신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마 그 DNA를 손자인 정의선 회장이 받았다면 뭐 불가능한 미래는 아직 아니지 않을까요? 자, 저는 그래서 이 현대차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. 자, 우리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지금 일봉은 지금 이렇지만 현대차의 월봉 보십시오. 자, 꾸준히 올라오다가 예전 차화정 시절에 많은 뭐 돈을 좀 벌어주다가 그 이후로 쭉 빠졌다가 올해 초 언제입니까? 그 이슈가 하나 떴었잖아요. 애플차하고 애플하고 뭐 협업을 해갖고 애플차와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랐다가 지금 많은 그 지금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. 자, 큰 그림에서 한번 보자고요. 과연 미래에 어떤 회사가 진정한 그 인류를 위한 그런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의 그 큰 계획들을 보면 박수를 한번 쳐줘봐도 되지 않을까. 그리고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현대차의 큰 그림을 같이 한번 쳐다봤습니다.